네, 여기도 이슈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예, 대통령의 늘어난 통근거리, 늘어난 경비 인력 소식입니다. 네, 최초의 출퇴근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구 자택과 용산 대통령실을 오고 가면서 당연히 아침 저녁으로 경호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전 대통령들의 경비 인력보다 무려 약 75%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요. 경찰은 주야간 포함해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용산 대통령실에 중대 8개, 여경 기동대 1개 제대를 배치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보안상의 문제로 딱 떨어지게 인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경호 경비에 경찰 700여 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용산 시대가 열리면서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자 300명가량 그 추가 경력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자택의 경호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기존에는 없었던 출퇴근길에 경비 인력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이전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비 인력을 동원하게 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습 시위나 투척 등에 대비해 집무실과 사저에 각각 인력을 배치한 데다 용산 부지가 넓은 영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소 좀 고집스럽게 집무실 이전을 예고를 하면서 경호와 교통관리 등의 업무가 늘어나 그 경찰력에 낭비될 것이라는 비판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현실로 드러난 거죠. 실제로 용산경찰서는 상반기에만 근무 인원이 교통정보과 중심으로 50명가량 늘어났는데 이 때문에 용산경찰서가 이 금융범죄 수사팀을 해체를 하고 내부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민생범죄 수사가 대통령 경호 때문에 밀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한남동 관저로 이동을 하더라도 결국 또 출퇴근을 해야 되고 또 한남동 관저 경비는 경찰이 아닌 육군이 맡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군 병력 배치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과거 청와대 같은 경우도 이제 외곽 경비는 군이 맡았고, 네. 이제 근처 경비는 이제 경찰이 맡았던 부분인데 그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면 좀 될 것 같고요. 경찰 병력이 좀 그 많이 늘어난 부분들 아무래도 또 이제 뭐 출퇴근 시간 어떤 교통 통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여기에 이제 병력이 투입이 됐던 부분들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이제 조만간 또 한남동 관저로 들어간다면서요. 네. 이렇게 되면 좀 약간 좀 줄어들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그래도 계속 경비는 해야겠죠. 예. 경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문제는 이제 어떤 그 출퇴근 시간이 많이 짧아진다고 하니까 이제 그 도로에 투입되는 경찰 병력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예, 닭도 팔고 기름도 팔고 BHC 튀김류 폭리 제동 걸리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넘버 3에 들어가는 BHC가 가맹점에 그 타사에 비해서 그 해바라 육기유를 쓰거든요. 근데 60% 비싼 그 기름을 강매했다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가맹본부인 BHC가 가맹점에 타사에 비해서 33에서 60% 이상 비싼 가격으로 튀김류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매를 강제했는데요. 이 BHC 해바라기유는 1kg당 공급가가 6,050원입니다. 타사 제품인 청정원은 60% 그리고 삼양사보다는 무려 33% 비싼 가격인데요. 안 그래도 근래 들어서 대형마트 저가 치킨 논란부터 해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의 원가 구조를 손보기 위해 칼을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사는 가맹사업주들에게 이 본사의 튀김류와 같은 어떤 필수 품목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명시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BHC가 자신들의 고올렌산 해바라기유가 비타민 E, 이걸 보통 이제 토코페롤이라고 하는데 이 함유량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높고 또 산화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구매를 강제해 왔는데 하지만 이 다른 타사 제품의 해바라기유와 거의 품질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이 전문가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어떤 사실 확인서도 이번에 공정위에 제출이 됐고요. 그동안 유수의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염지닭 가격부터 튀김류 그리고 다종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같이 파는 그런 물품 강매라든가 또 신제품 개발을 이유로 관련 패키지를 가맹점주들한테 밀어내다시피 해왔거든요. 프랜차이즈 가맹을 했다는 것은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그동안 이런 부자재 장사 신나게 해온 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너무 편하게 배를 불려온 거죠. 가맹점주와 고객들이 알고도 당해왔는데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가맹점주가 파트너가 아니라 봉이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사 이익률은 높은데 가맹점주들은 정말 쥐어 짜다시피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생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그 뜯어냅니까? 그렇죠. 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죠. 예, 해외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해외 입국 전 의무였던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입국 전 검사 폐지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전문가와 그리고 관계 부처와 다음 주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 검사, 보통 이제 PCR 검사라고 하죠. 이 PCR 검사를 24시간 이내에 하든가 아니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뒤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하고 또 입국 후로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라 우리도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도 9월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한국도 이 입장을 검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좀 따라가지 않게 되겠는가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 전 검사 폐지에 대한 시기나 방법을 두고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유행 상황이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들은 줄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에 해외 여행객들이 크게 늘어날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뭐 방역 조치가 해외 사례에 참조를 해야 되지만 또 그 각 나라의 특성도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 청취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런 문제일 거예요. 입국 전 검사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검사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딱 양상이 나와버리면 일주일, 열흘 이렇게 이제 또 거기에 갇혀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마 이런 목소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입국 단계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오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뭐 최종 발표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어떤 좀 보완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죠. 정은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